그러면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영화 감독이 되는 것, 뭐가 더 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어떤 일 하시나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 입시 전문 음악학원하고 네. 그거랑 연계한 유학원.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강사님들이나 뭐 뮤지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악 에이전시, 공연 기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장님이신 뭐 그렇죠. 그 음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음악? 사실 뭐 딱히 장르가 정해져 있진 않는데 네. 완전 클래식 쪽은 아니고 네. 클래식도 하긴 하는데 이제 모든 음악을 다 해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범용성에 있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그냥 음악으로 막 뭐 퍼포먼스해서 뭐 이민찬 씨처럼 뭐 엄청난 뭐 피아니스트를 키운다, 뭐 바이올리니스트를 키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조금 상업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 영화 음악, 그다음 프로듀서, 네. 뭐 아니면 뮤직 비즈니스 이런 식으로 좀 취업이 가능한 어, 그런 쪽의 음악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회사 하나가 음악을 가르치는 네. 학원, 기관, 예. 하나는 유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 근데 이제 음악을 사실은 유학원하고 음악학원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켰냐면 다른 학원을 다니면서 유학원에서 이제 카운셀링만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유학원을 좀 분리시킨 거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로 음대에 진학하고 싶은 네, 학생들이 맞아요. 주로 오는. 그쵸, 100%. 아, 네, 국내 입시는 안 하니까. 국내 입시랑 외국 학교 입시랑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국내 입시는 완성이 된 학생을 뽑으려고 해요. 네. 근데 사실 완성이라는 게 예술에서 완성이 어디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완성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예를 들어 뭐 보컬 뭐 입시를 본다. 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그러면은 거의 한 30초에서 1분밖에 안 보거든요. 뭐 길게 봤자 2분인데 근데 노래 한 곡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부르냐면 앞에 막 뭐 어떤 뭐 서사가 있고 전개가 있고 막 우리 뭐 전문용어로 벌스라고 하는데 초입부 분위기 깔다가 약간 고조되면서 이제 코러스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런 걸 전부 생략하고 한 2초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소리를 질러요. 고음을 보여주는 거 테크닉을. 그런 식으로 입시를 진행해요. 너무 많이 학생들이 시험 보기도 하고 너무 고되니까 짧게 잘라서. 근데 해외 입시는 1차, 2차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1차에서는 전 곡을 다 부르게 하죠. 예. 그래갖고 이 학생이 얼마나 감성이 풍부한가, 전체 스토리를 얼마나 잘 끌어가는가. 예. 그리고 이 학생이 좀 고음은 좀 안 되더라도 막 리듬감이 좋은가,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세세하게 보고 가능성을 판단해서 가르치고 싶은 학생을 뽑아요. 지금 보컬이라고 말씀하시면 보통 클래식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네. 장르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용음악이라는? 그죠. 실용음악이라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죠. 실용음악이라는 개념으로. 뭐 기타, 뭐 네네, 그렇죠. 베이스. 밴드 음악, 락, 뭐 재즈,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제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네. 면접 보려면 그 나라로 가요? 뭐 줌이나 그런 걸 다 해줘요. 줌으로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음성이 전달되는 거다 보니까 줌 같은 경우에 뭔가 마이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실제로 라이브를 눈앞에서 보는 거랑 조금 100% 구현하기 힘들지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1차로는 프리스크린이라고 해서 네. 노래하는 거 영상을 촬영하고 네. 그걸 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합격된 애들만 인터뷰나 라이브 오디션에 이제 초대가 돼요. 그 나라로? 아니요. 그것도 줌으로. 2차는 줌인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경쟁자들이 다 줌으로 해요? 아니면은 인터내셔널만 미국 사람들은 뭐 가서 보죠.
거기에서 그 두 부류 사람들이 똑같은 트랙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트랙으로 경쟁. 그러면은 나는 직접 가서 볼 수 있다. 네, 보고 싶으면 봐도 돼요. 아, 선택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코로나 때는 어떻게? 100% 그냥 네, 100%. 온라인으로만 했죠. 네. 그럼 악기는 어때요? 네, 악기도 다 똑같아요. 그래갖고 약간 좀 되게 학생들도 되게 많이 떨리는데 오히려 사람이 있는 것보다 카메라 보고 뭐 연주할 때 더 떨릴 때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미 앰프에다가 막 기타에다가 해가지고 그 영상 보고 교수가 해봐 그러면 바로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 그러면은 전기 기타라고 하나요? 네, 엘렉기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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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거를 소리 변 바꿔주는 그걸 뭐라고 하죠? 네, 뭐 꾹꾹이 꾹꾹이라는 걸 밟으면 이펙터, 기타 이펙터 같은 거. 이펙터라는 거를 밟으면 소리가 바뀌고 뭐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용해도 돼요. 네, 사용해도 되는데 날 것을 좋아해요. 그냥 네, 보통 네. 생톤이라고 하나요? 그걸? 그쵸. 네. 아주 기본적인 앰프로만 조절한 톤, 기타나 앰프로만 조절한 톤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무언가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기본적인 정말 음악성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몇 년이나 하셨어요? 학원 운영은 지금 14년 차이고, 네. 유학원은 10년 차. 그럼 제일 세계 회사 중에 네. 제일 오래 한 건 학원이죠. 네. 혹시 나이가? 저는 44살입니다. 그럼 30살 때부터 네네네. 하셨나요? 네. 그 전에는 어떤 일? 그 전에는 전혀 다른 사실 별로 크게 꿈이 없었어요. 네. 네. 꿈이 되게 잡다하게 많았었는데 네. 되게 음악을 너무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악? 저는 이제 영화 음악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영화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고 그다음에 작곡을 혼자 취미로 계속했어요. 배우지 않고? 네네네. 그냥 피아노가 방에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저는 한동안은 제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배우지 않았는데 작곡을 하고 그리고 음악을 들었을 때 바로 그냥 따라치고. 그게 언제죠? 유치원? 네. 유치원 때부터 작곡을 했어요, 진짜. 네. 동요 같은 걸 작곡을 해서 막 가사도 되게 어설프게 넣고 막 그 작곡집 해가지고 공책에 막 빼곡하게 그런 막 노트들도 있었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저희 때는 좀 많이 보수적인 부모님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그 클래식 음악이 아니면 좀 소위 요즘 말로 폄하. 짜치는 음악, 딴따라. 딴따라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니까 엄마가 근데 클래식을 하기에 너무 늦었고 몇 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음악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 막 6, 7살 때부터 하잖아요. 특히 피아노는. 그리고 제가 막 선천적으로 손가락도 좀 별로 길지 않고 그래서 많이 반대를 하셨고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 꿈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계속 혼자 취미로 작곡을 계속했어요. 대학 때도 음악 관련 영문과를 다녔고요. 네, 그냥 뭐 성적에 맞춰서 옛날엔 다 그렇게 갔잖아요. 하고 싶은 거 없이 그냥 성적에 맞춰서. 그리고 계속 음악을 하고 싶으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결단을 내렸죠.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안 시켜준다면 내 힘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근데 그게 막 엄청난 막 원대한 꿈이라기보다는 하고 싶은데 안 해본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네,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뭐 어떤 결심을 했으면 뭐 칼을 들었으면 썩은 뭐라도 잘라봐라 막 그런 얘기를 있잖아요. 자꾸 이게 내 꿈을 이루어지는 뭐 어떤 엄청 큰 뭔가는 아니더라도 해보자. 그런 인생 뭐 짧은데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고졸이세요? 네, 고졸입니다. 대학교 중퇴인 거죠. 그래갖고 별 알바를 다 해봤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술 따르는 일 말고는 다 해봤어요. 네,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모으고 이제 그 돈으로 원래 유학을 가려고. 네, 그래서 혼자 또 입시도 준비하고
아 음악 대학을 가려고. 네,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 특정한 대학 제가 막 다 서치를 혼자 하고, 야, 돈이 최소한으로 들어야 되니까 뭐 학원을 다닌다거나 뭐 유학을 뭐 낀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보고 혼자 막 되게 막 서치해갖고 학교를 알아보고 직접 해서 사실 합격을 했는데 정말 뭐 피아노로. 저는 영화음악을 하고 싶어서 학부는 재즈 피아노로 시작을 하기로 했고, 네. 네, 그다음에 석사를 영화음악을 하기로 제 이제 네. 플랜이 다 있었어요. 네. 근데 결국은 못 갔어요. 사정이 있어서 못 갔고, 제이세요? 네, 90% 이상 네. 그래서 못 가서 그 돈은 제이로 학원을 차린 거죠. 그냥 학원을 어떻게 차려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학원을 차리기 전에 네. 학원의 시스템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른 학원의 강사로 한 1년 피아노 강사? 재즈 피아노랑 화성악 네. 그런 강사로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 요 정도로 했어요. 그래갖고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알겠구나 하고 그냥 차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네. 제가 알기로는 음악 학원들도 매물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인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새로 차렸어요. 네. 공사부터 해서. 부동산 네네네. 그 임대하고 네. 인테리어 하고 이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그 알바 거의 한 10년 가량 가까이 했던 알바비를 다 쏟아부었죠. 안 될 거란 생각은 없으시고? 네. 제가 또 J지만 N이 또 90% 이상 N이어서 머릿속으로 상상한 거는 실행을 되게 빨리 옮기는 편이에요. T? T, 네. NTJ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본 사람이 말 걸어도 네. 그럼 그때부터 지금 쭉 학원은 그 원래 위치에서 계속 아니에요. 한 번 옮겼어요. 왜 오셨어요? 처음에 이제 건대 쪽에서 네.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학원을 처음에 오픈을 하려고 되게 많은 포인트를 구석구석 봤어요. 네, 서울 시내에 있는 거는 많이 봤는데 J니까. 예. 근데 건대 쪽에 딱 너무 좋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 근처에 이제 학원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7호선이기도 해서 강남권에서도 좀 오겠구나. 네, 그렇게 되게 단순하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약간은 겁이 있었어요. 뭐에 겁이 있었냐면 임대료가 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픈하는 거에 오히려 더 막 억대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인테리어. 억대 이상이 왜냐면 음악 학원의 인테리어가 되게 비싸요. 방음, 차음 이런 게 다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연습실이나 스튜디오 이런 것도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비싸거든요. 그때 1억 5천에서 1억 한 7천 사이 왔다 갔다 쓴 것 같은데 장비도 사야 되고 피아노도 막 사야 되잖아요. 20대 후반에요? 30대 초반이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안 무서웠거든요. 네. 그냥 원래 벌었던 돈 그걸 유학을 가기로 하는 돈 못 썼으니까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저는 그렇게 아깝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갈 돈이 무서웠어요. 매달 네네네 이 정도의 임대료 수입이 나오지 않으면 네네네네 그래서 얼마였어요? 임대료가 한 300만 원 정도. 왜냐면 또 규모도 좀 커야 되잖아요. 왜냐면 교습소가 아니라 음악학원은 기본적으로 그 연습실도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고. 그쵸, 뭐 기타 치는 방, 그럼요. 피아노 노래하는 방, 방, 드럼 방. 네네네. 근데 아주 안 되진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오픈할 때는 오픈빨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막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리고 그때는 해외 전문이 아니었고, 해외도 하고, 국내도 하고, 취미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우선은 그 약간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그런 약간 그런 게 시들해지고 그리고 또 약간 그 한국 입시를 할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국내 입시를 할 때. 그리고 강사님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입시는 프로가 아닌 사람들을 프로처럼 보이게 만드는 교육을 매뉴얼이 있어요.
입시를 잘 붙이기 위한 어떤 매뉴얼이 있고 그 학생의 아주 막 개성과 그 학생의 가능성 그런 것들을 막 파고드는 게 아니고 이미 되게 막 완성이 된 것처럼 만들어내잖아요. 뭐 김경호 노래 똑같이 따라 부르면 네, 막 그런 점수 느낌이죠. 좋고 예, 약간 예, 예, 예. 내실이 탄탄하지 않고 겉에만 멀쩡해 보이는 거 방향은 사실상 앞으로 미래에 계속 음악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예. 뭔가 탄탄하고 날 것인데 되게 탄탄해. 그러면은 그 이제 겉모습을 만들어가는 걸 대학교 가서 하면 되는데 네. 이제 한국 입시는 너무 그때 막 붐이다 보니까 네. 경쟁자가 너무 많이 몰려서 네. 어떻게든 조금씩 떨궈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게 된 거고 사실상 그분들은 큰 잘못은 없죠.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저희는 직업적인 재미가 좀 지속이 돼야 이 일도 되게 고대도 할 텐데 그런 게 되게 좀 많이 속상해서 과감하게 없애버렸어요. 국내 입시를. 한 반, 5대5였거든요, 수익이. 네, 그냥 없애버리고 강남으로 지금은 강남에 있거든요. 압구정 로데오 쪽에 있어요. 그걸 넘어왔어요. 왜냐면 그 나머지 반 50%였던 해외 입시 학생들은 전부 강남에 살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갖고 내가 글로 가자 해갖고 글로 가게 된 거죠. 강남의 그 학군 얘기를 하면서 네. 강남 부모님들이 티피컬하게 자기 아이들에게 네.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건 사실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인데 네. 강남에서도 이렇게 실용음악 어떻게 보면 딴따라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조금 아래로 평가하는 그렇죠. 그런 거를 서포트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시네요. 생각보다 많기도 하고 아, 여전히 없기도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너무 하고 싶다고 너무 하고 싶어서 부모님들 엄청 쪼르면 타협을 하세요. 그 부모님하고 강경하게 안 된다고 하셨던 어떤 식으로 타협을 하냐면 소위 말하는 아이비 리그라든지 우리가 딱 대충 흔히 얘기 들을 수 있는 명문대 있잖아요. 뭐 UC 버클리, UCLA 막 이런 그다음에 뭐 뉴욕 대학교. 근데 그런데도 그런 비슷한 과들이 있어요. 네. 이름값은 너희가 그래도 네. 가져가는 곳으로 맞아요. 한다고 하면 뭐 음악은 하게 해주겠다. 네. 그리고 오히려 성적으로 하는 것보다 좋은 학교를 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성적을 덜 보거든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원래 뭐 내신이 뭐 몇 점 몇이어야 합격이 되는 학교도 저희 쪽에서 넣는 약간 실용 쪽 음대로 지원을 하면 조금 깎아. 예, 그래서 학교에서 갑자기 놀래고 얘가 어떻게 미시간을 갔지? 막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그 입시할 때 거기 그 우리나라는 이제 수능이라는 네네. 점수가 필요한데 거기는 뭘 봐요? SAT라는 미국식 수능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럼 뭘로 뽑아요? 내신하고 학교 있을 때. 네, 엑스트라 커리큘러라고 해서 얘가 중고등학교 때 체육, 미술, 음악 이런 것들에 대한 가외 활동. 네, 많이 했는지 봉사 활동했는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입학 사정관 제도 예전에 했다 잠깐 했다가 없어진. 우리나라는 비리가 심해져서 없앴잖아요. 네. 다 돈 주고 하니까. 네. 근데 해외는 그런 걸 정말 많이 봐요. 네, 어떤 축구팀에서 막 6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얘는 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단체 생활도 분명히 겪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팀이 만약에 그 리그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자존감도 높을 것이다. 성취감, 네. 그런 걸로 판단을 되게 많이 해요. 네, 뭐 예를 들면 유펜 같은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대학교는 그런 게 없는 학생은 내신이 만점이어도 아까 말씀드린 미국식 수능이 만점이어도 뽑지 않아요. 네, 그 해외 대학을 갈 때 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에세이거든요. 네. 에세이를 정말 많이 쓰게 해요. 그리고 에세이 주제도 굉장히 심오하고 어렵고. 주제를 던져줘요 입시할 때? 네. 어떤 주제예요?
이게 학과별로 다른 경우도 있고 네. 공통 에세이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학교의 철학에 맞춘 주제도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까지 했던 에세이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거가 뮤직 비즈니스과 에세이였는데 당신이 무인도에 있어요. 네. 근데 무인도에 있는데 딱 한 곡밖에 들을 수 없는 MP3 플레이어 배터리가 있어요. 그럼 어떤 곡을 들을 것인가? 그걸로 한 장 꽉꽉 찬 에세이를 제출해야 돼. 근데 그걸로 이 학생의 모든 걸 보일 수 있어요. 음악적인, 그 다음에 퍼스널한 뭐 그런 철학 다 볼 수 있어요. 본인은 그 상황에 무슨 음악 들으셨어요? 전 애국가. 진짜입니다. 진짜 애국가. 우리나라 애국가. 왜요? 그냥 애국가가 좋아요. 애국가는 언제 들을 수 있냐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때 들을 수 있잖아요. 보통은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많이 들었지만 저희 일반인들은 사실 그때만 거의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왜 찾아 듣진 않잖아요. 근데 그만큼 웅장해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막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 이거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내재돼 있지만 저는 그 선수가 여기 설 때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피를 쏟았을까.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웅장해지거든요. 그래서 T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T가 90도 몇 프로인데 이상하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되게 이상하게 깊이 생각하는 오버띵킹이죠, 사실은. 어떤 장면이나 어떤 상황을 모든 과정을 다 생각해요. 그 선수의 그 에너지와 열정과 그 다음에 그 애환과 그 다음에 성취 이런 게 애국가를 통해서 저한테 약간 전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무인도에 가면 힘을 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살아야겠다라는 걸 결정하셨으면 그런데 반대도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 안 돼요. 저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설령 탈출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나무를 깎아서 집을 짓거나 낚시 도구를 막 만들거나 돌을 깎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제가 근데 은근히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본인은 이제 학원 하시면서 영화 음악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건 거의 이제 내려놓으신. 아니요. 저는 매년 조금 뒤로 미뤄지긴 하지만 은퇴하면 유학 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뭘로 유학을 가요? 영화 음악으로. 은퇴하면 벌어놓은 돈 중에 유학 자금으로 쓸 돈을 항상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조금 별로 흔치 않은 일이지만 외국에서는 40살, 50살, 60살도 음대를 가요. 네. 신입으로요? 네. 전혀 다른 것들을 하다가 이제 여유, 시간과 돈의 여유, 자식들도 막 다 키워놓고 그러면 그때 공부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학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한테는 학위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 과정이 있어요. 아티스틱 디플로마라고 그래서 1년짜리 코스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뭐 2년짜리 코스도 있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영화음악 원래 캘리포니아가 유명하거든요. 거기에 다 모여있잖아요. 디즈니도 있고 픽사도 있고 그쪽으로 가고 싶죠. 어느 학교? 저 샌프란시스코 컨서바토리라고 근데 거기를 항상 눈여겨보고 학생들도 되게 많이 보냈어요. 가보셨어요? 네, 가봤죠. 학교 투어도 하고 코로나 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학교 투어도 했어요. 학생들 그럼 더 약간
꿈이 명확해지는. 그쵸. 항상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 꿈을 포기한 건 아니다. 단지 좀 뒤로 미룬 것뿐이다라고. 영화 음악이라는 거는 밴드나 아니면은 그런 뭐 관현악단을 총 지휘하는 거랑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쵸. 효과음도 많이 그쵸. 필요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3분, 4분 이런 게 아니고 네.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그리고 또 메인 테마를 그쵸. 다르게 변주해서 하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네. 거기에 매력을 느끼게 된 영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우선은 E.T. 네. 아마 유치원 때였을 건데 네. 저희 엄마가 그 음악과 영화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갖고 그 어렸을 때 오빠랑 저랑 엄마를 따라서 영화관을 많이 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화를 보고 나면 항상 레코드 가게를 가서 그 OST를 구입하고 다음 영화관을 가기 전까지 그 OST만 계속 집에 틀어놓으셨어요. 어머니께서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로 자연스럽게 학습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교육을 뭐 타임당 얼마 주고 일주일에 몇 번 그것보다 전 더 값진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니가 뭐 하시는 분이셨나요? 그냥 가정주부였는데 음악에 좀 많이 타고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절대 음감이에요. 음악도 안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손뼉 치면 파 뭐 이렇게. 손뼉까지는 못하고 네, 어떤 음이 나오면 바로 맞추는. 네, 그래서 막 그런 걸로 저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있었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그건 아니고 저는 절대 음감 아니고 상대 음감이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피아노 혼자 이렇게 갖고 놀고 있으면 엄마가 갖고 거기 그 음은 톤이 이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으셨는데 그런 걸 되게 잘해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반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먹고 살기. 그쵸? 그걸 보셨겠죠. 네. 그러면은 좋아하시는 영화가 어. E.T.예요? E.T.의 음악을 좋아하죠, 사실. E.T.도 좋아하죠. 너무 잘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그리고 존 윌리엄스라는 영화 음악 감독이 이제 작곡을 했는데, 영화 음악 하면 또 유명한 것들 되게 많잖아요. 포레스트 검프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있고, 그런 히사의 시족, 네네. 이런 식으로 되게 좋아하는 게 많은데, 근데 단순하게 그냥 막 메인 테마가 좋고 막 그런 거를 떠나서 실제로 영화나 어떤 장면, 드라마 음악이든 게임 음악이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장면에 어떤 음악이 떠올리게 만드는 스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스케치 작업을 할 때 손으로 표현해야 돼요. 피아노로. 그러니까 즉흥으로 스케치 작업을 하는 거죠. 씬을 보면서. 그래갖고 영상을 띄워놓고. 그런 게 조금 돼야 할 수 있어요. 영화 음악을.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영상 음악은 결국 음악의 끝판왕이다. 네. 왜냐하면 모든 장르를 다 쓸 수도 있고 클래식, 재즈, 팝, 락, 힙합 이런 게 구분이 안 돼야 되고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믹스돼서 심지어 사운드 디자인까지 어느 정도로 할지 머릿속으로 다 상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우선 자기 메인 악기로 기타로 하는 사람은 기타로 하고 첼로로 하는 사람은 첼로로 하거든요. 근데 저는 피아노를 오래 쳤기 때문에 피아노 해갖고 그거를 먼저 스케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편곡 작업을 미디를 사용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모를 빨리 만들어 놓고. 그쵸. 그러니까 밑그림을 빨리 만들어 놓고. 안 놓쳐야 되니까. 그 네네네네. 영감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싱크를 맞춰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장면하고 그러려면 즉흥 연주적인 능력이 아주 필요해요. 코드 진행도 그냥 바로 머릿속에. 나와야 되죠. 예. 그러면은 핸드폰에 녹음기는 자주 쓰세요? 많이 쓰죠. 그러니까 허밍으로 그냥. 네네. 허밍으로 길 가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해야 되고. 그 E.T.는 이제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네네. 작품이라면 본인이 와 이거 진짜 영화 음악 진짜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던 영화가 외국 작품, 한국 작품 이렇게 하나씩 뽑는다면? 진짜 옛날 작품인데 저는 그 외국 작품에서는 늑대와 함께 춤을
네, 케빈 코스트너 나왔던 거. 전 모르죠. 아, 네. 네, 그거가 너무 좋았고 한국은 요즘에 솔직히 예전에는 영화 음악이 한국에 발달이 별로 안 됐어요. 흉내만 좀 내고 근데 요즘 점점 이제 잘하시는 작곡가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좀 현대 음악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사운드 이펙트적인 음악 네, 예를 들면 그 되게 소리를 되게 왜곡시키고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들어간 그런 것들이 유행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영화 자체가 예전에는 서사 위주로 많이 진행돼 있다면 휴먼 드라마 같은 근데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뭐 로맨스를 해도 판타지가 껴있고 네. 예. 뭐를 해, 뭐 예를 들어 뭐 사극 드라마를 해도 무슨 뭐 타임 슬립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되게 현대적인 요소 그리고 되게 막 난해하고 조금 아방가르드하고 막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렉트로닉 음악 막 예를 들어 소리를 변조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그런 것들을 안 쓸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지금 되게 잘하시는 분이 정재일 씨라고 기생충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영화 음악 작곡하신 분. 그래갖고 저는 옥자 음악 좋아해요. 봉준호 그것도 정재희 씨가 있거든요. 예, 예. 아까 얘기하실 때 나이가 좀 들어서도 이제 학원에서 돈 번 걸로 유학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뭐 결혼하신 상태는 싱글입니다. 그러면 계획에 결혼이나 뭐 이렇게 가정에 대한 거는 있으세요? 아니면 사실은 결혼보다 그러니까 배우자보다 솔직히 아기를 되게 낳고 싶었어요. 예. 네.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어떻게든 뭐 빨리 골라 잡아갖고 아기를 빨리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이는 아무 때나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물리적인 나이도 있고 난소의 나이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에서 막 난소 건강 검사 막 이런 것도 막 받고 했었는데 네,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혹여 나중에 그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입양도 생각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신다고 하면 네, 유학 가는 건 어떻게 하시려고? 같이 가도 되고 네. 네, 같이 가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책임질 거니까. 네, 네, 네. 아, 네,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퐁퐁녀가 되실 생각이 있으신 거네요. 네, 저는 둘 중에 누가 돈 벌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영화 감독이 되는 것, 뭐가 더 커요? 극단적으로 좋다라는 기준 하엔 배우자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배우자라는 게 막 경제력이 뛰어나고 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평생 서로 멘토가 되고 예, 예. 그 영혼을 완전 나누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게 더 저는 잘 모르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막연하게 생각하는 정말 좋은 파트너의 기준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떤 직업도 어떤 돈도 막 그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도 그거 채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막 뭐 몇백억을 벌고 막 해서 무슨 막 빌딩을 살고 람보르기니를 끌고 다녀도 정말 소중하고 서로에게 1등이 되는 존재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큼 더 소중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도 이제 매뉴얼에 있어요. 나 왜 이렇게 제이 같지? 첫 번째는 제가 갖고 있는 물론 단점도 많지만 되게 좋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네.
그 정도로 이제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존감이 많이 높은 사람. 예를 들면 장윤정 씨 남편 거의 가정주부시거든요. 남자분이. 네. 근데 너무 행복해하세요.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뭐 정말 막 가끔 장윤정 씨가 화면에서 보여지는 장윤정 씨는 좀 되게 와일드하고 남성미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 되게 터프하게 말도 하고 네. 좀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 그러니까 남편은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예, 가끔 기분 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일도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와이프가 장윤정 씨면. 아, 그렇죠. 예. 근데 잘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예. 페이가 주어지는 펑펑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약간 토론 방식의 대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뭔가 핀도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예민한 사람들이 있죠. 예, 예, 예. 이게 예민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데 그 자리에서 싸운 건 그 자리에서 놓고 나가야 되는데 네, 맞아요. 가둬놓는 사람이 있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계속 그걸 되새기고 막 꺼내고 그리고 잘못한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인지를 캐치를 잘 못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약간 극 F를 되게 잘 안 맞는 편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깊숙한 얘기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죠? 어떠세요? 좀 낯설긴 해요. 되게 편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 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사람들이 제일 저 MBTI 중에 제일 못 맞추는 게 EI 쪽이거든요. 네. 저 극 I인데 다 E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사회적으로 좀 사업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E가 있어요. INTJ세요? 네. 그 INTJ 각각 항목이 전부 90% 이상이거든요. 극단적이네요. 네, 되게 극단적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아예 모르는 사람이나 친분이 눈대중으로만 있고 눈으로만 있고 뭐 말을 잘 안 해봤던 사람한테 제 속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눈을 굉장히 아이 컨택을 잘 하시는 편이에요. 네. 이거는 또 상담을 많이 하니까. 이제까지 제가 모셨던 분들 중에 아이 컨택을 가장 그래요? 네. 왜냐면 상담할 때 상담의 가장 최고의 성공 비결은 들어줘야 돼요. 진심으로. 얼마나 속상하고 있는지. 이상하게 입시 상담은 기본적으로 속상함을 같이 얘기하세요. 학부모님들이. 어떤 속상? 잘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그건 당연한데 원래 근데 그렇죠. 네. 불안한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이쪽으로 해도 미래가 보일까요? 그리고 보통은 모두 그렇진 않지만 예술을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좀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속 썩이는 애들이 많아요. 표면적으로는. 네. 기본적으로 NF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거시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데 부모님들은 우선은 다른 애들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제 어쨌든 사회에서 만든 시스템이나 그런 데 길들여지지 않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부모님 얘기를 잘 들어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들 이제 속된 말로 잘 조지셔서 좋은 대학 보내시면 부모님들이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 보낸 지 막 몇 년 됐고 이미 졸업하고 시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부모님하고 아직도 친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최고의 보람. 그럼요. 나중에는 이제 경쟁자가 될 제자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과거의 제 꿈이 영화음악 작곡가이면서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제 꿈은 영화음악 작곡가이면서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라 돈을 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아이로서 불편하신 자리 이렇게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이만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